자, 이제 수열 쪽으로 넘어가야 돼. 수열하기 전에요. 잠깐 지수 로그 쪽 체크 좀 해볼 텐데, 지수 파트에서 지수 계산 자체를 지금 정리할 수는 없고, 계산은 알아서 연습을 좀 해보시고, 지수 파트에서 나오는 계산 말고요. 개념으로 하나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거듭제곱근. 자,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 이걸 가지고 이제 함수를 만들기도 하고 다양하게 응용이 되니까 이렇게 했을 때 자, 이렇게 말로 줄 수도 있지만 말로 안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혹은요. x의 n제곱이 a가 됩니다. 라는 방정식을 주고요. 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 이렇게 해도 똑같은 말인 거 이해 가시나요? 이해 갔나? 이렇게 나와도 아 x의 개수 x는 a의 n제곱근인데 이렇게 읽을 수 있냐는 거지. 이해가나? 읽는 연습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아 이게 매번 방정식이 읽는 연습이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때 이제 뭐 원래는 나무를 그려면 된다. 근데 언제 이렇게 시험 때 나무 그리고 있냐고? n제곱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x를 심었더니 a가 열렸어. 열매 a를 보면서 이건 뭐를 심었지? 그러면 a의 n제곱 근 뿌리 근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고3인데 그치?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x가 뿌리구나. n제곱에서 a가 열렸네. x는 a의 n제곱근이구나. 이렇게 연상하셔서 해도 좀 아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개념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야? 그냥 기준을 나누셔야죠. n제곱근인 중 실수인 것의 개수는 결국은 n이 첫 번째 기준입니다. n이 짝수냐 홀수냐. 우선 홀수인 것부터 외우시죠. 얘들아, 홀수 제곱근은 이게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아요. 양수든 음수든 관심이 없어. 그냥 홀수 제곱근의 개수는 몇 개다 그냥 실수 중에서 한 개입니다. 그냥 늘 한 개야. 늘 한 개. 그게 뭐다? 그냥 n제곱근 루트 a 이렇게 해서 늘 한 개인데요. 이거. 다만 주의하실 거는 이 짝수일 때죠. 짝수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a가 양수라면 양수의 짝수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뿔마 몇 개? 2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고, 자 a가 음수면요 음수의 짝수 제곱근 중 실수인 거. 짝수 번곱해서 음수 되는 게 있나?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없는 거죠. 이렇게 구별하셔야 되겠다. 지수 파트에서 유일하게 개념으로. 나머지는 다 계산이야 그냥. 난 지수 파트에 계산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센 수학 같은 거 좀 뽑아다가 대표형 한번 돌려보시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지. 이쪽 파트는 계산 외에는 이것만 개념이 있다라는 거. 로그 계산 정리해야 됩니까? 로그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할 줄 아시죠? 그럼 각자 계산 좀 연습을 해주세요. 어차피 로그 쪽에서는 어려운 개념들은 다 지금 빠졌고 교육과정상에서는 지금 유일하게 계산만 남아있으니까 계산이 자유롭게 돼야 되는 거죠. 그쵸? 그 계산 연습은 각자 해주시고, 자 수열로 넘어가요. 수열. 여러분이 뭐 도형이 나오든 뭐 어떤 규칙이 나오든 여러분들이 숫자를 한 3개 혹은 4개 정도는 쭉 한번 써보셔야죠. 최소한 4개 정도는 써보셔야 돼요. 왜냐면 그 안에 이제 규칙을 발견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일반항을 쓰시면 되죠. 뭐 그런 것들은 직접 문제 풀면서 훈련하셔야 되겠고, 수열 중에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일반항을 아는 건 당연히 기본이고, 일반항의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하다. 어제도 좀 말씀드렸었는데, 자, 이게 A1으로 안 나오면 어떠냐는 거야. A5로 나온다고 일반항을 못 만든다는 건 이상한 거 아니야? 그치? 얘들아, A5가 AN으로 변신하려면 항넘버의 차이만큼 공차를 더한다. 얼마? N-5만큼 공차를 더하더라. 이런 거죠.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A7, A8, A9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얘네가 A1, A1, A2, A3를 알아. 그치? 그럼 여기다 이제 몇 D를 더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얘가 얘로 변신하려면 6D, 얘가 얘로 변신하면 6D, 6D, 6D니까 몇 D?
18D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고가 지금 자유롭게 돼야 된다. 특히나 이제 등차수에서는 짝짓기가 또 핵심이죠. A1, 뭐 예를 들어 A2, A6. 자, 이렇게 나와있다. 짝을 지을 수 있겠나요? 6개가 나와있는데. 짝짓기 가능하니? 등차수열은 이해해보세요. 얘들 항넘버 합하면 얼마야? 항넘버끼리 14. 항넘버의 합이 같은 것끼리는 늘 합이 동일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값이나 이 값이나 다 항넘버의 합이 13이니까 다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구한 다음에 3배 하시면 돼요.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게 핵심이라는 거야. 항넘버가 합이 같은 것끼리 이렇게 묶어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합공식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n개가 있잖아요. 등차수에서는. 근데 이렇게 묶나 항넘버의 합 똑같으니까 다 어떻겠어요? 같겠지 뭐. 그쵸? 그래서 A 첫 번째 항하고 마지막 항 AN이라고 쓰기도 하고 L이라고 쓰기도 하고 마지막 항이라고 해서 이렇게가 두 개 더한 게 한 묶음이죠. 그 몇 묶음이 있다? n개니까 2분의 n 묶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n의 A 플러스 L. 왜 그런지도 모르고 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이 원리를 알고 그때그때 적용시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 특강에서도 보시면 정육각형 기억나시나요? 정육각형에 이렇게 변 쭉 그어놓은 거. 그래서 짝짓기 하는 문제잖아. 그런 짝짓기들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등차수는 거의 다 짝짓기라고. 활용이든 뭐든. 근데 짝짓기인지 모르고 자꾸 혼자서 일반항 구하고 있고 그러면 진짜 난감한 거라고. 이해하나? 그래서 짝을 짓는 문제들이 주로 나온다. 등차수열은. 그래서 그 짝짓기를 잘 해봐라.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합공식 이것도 있고요. 2분의 n에 2a 플러스 n-1d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활용에서는 이런 거였죠. 그때 정육각형 마찬가지지만. 자, 1차함수. 그렇다면 둘의 차. 이렇게. 이 선 길이가 점점 커지는데 등차인 걸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더한 거나 이렇게 두 개 더한 거나 어떻다? 같다. 이런 걸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묶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 등비수열. 등비수열도 일반항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그건 당연히 아는 거고 이게 A1이 안 나왔더라도 뭐 예를 들어 A7이 나왔다. 그럼 A7에다가 A7이 AN까지 변신하기 위해서는 항넘버의 차이만큼 공비를 곱한다. 그래서 R을 몇 번 곱해야지 변신한다. n-7번 곱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A, U, A7, A8은 A1, A2, A3 이거 봤을 때 여기다 뭘 곱하면 얘가 되겠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항넘버가 5칸 옆으로 가는 그러면 R에 5제곱을 곱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이 자유로운 생각이라는 거지. 이해가나? 분배돼서 다 변신할 거 아니야. 그쵸?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등비도 역시나 짝짓기를 하는데 얘는 합에 대한 짝짓기를 했다면 등비는 곱에 대한 짝짓기를 하는 걸 거야. 그래서 A1 예를 들어서 뭐 A7 A8 이렇게 하면 A14 뭐 이렇게 곱하세요. 그러면 사실상은 이걸 곱할 때 여러분들이 이 항넘버의 합 좀 보세요. 항넘버는 합하셔야 돼. 15죠? 얘도 15죠? 그럼 이 두 개 곱한 게 이 두 개 이렇게 묶나 어떨 거다? 같을 거다. 뭐 이런 생각 하셔야 되겠죠. 곱한 것들이. 그래서 몇 묶음을 곱할까? 라는 걸 보시는 게 핵심이겠다.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한테 A1, A2, A3 이렇게 해서 계속 곱해봐 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곱해봐. 그러면 여러분 짝짓기 하실 거죠? 이렇게 곱한 거하고 이렇게 곱한 거하고 이렇게 곱한 거하고 다 같을 거 아니야. 이해가나? 근데 우리는 등비중항 공식에 의해서 뭐 등차중항 알 거 아니야. 등차중항은 양 끝에 하면 가운데 몇 배? 2배. 이건 양 끝에 곱은 가운데 제곱. 양 끝에 곱. 얘 곱한 거는 가운데가 누구겠어요? 2라고 15 더한 다음에 2로 나눠보세요. 8이죠? A8의 제곱이라고. A8의 제곱이
한 덩어리인데 그게 몇 덩어리구나. 15개네? 15개면 몇 묶음이야? 7묶음이 하나 남죠? 그쵸? 그래서 7묶음이면 그러니까 2분의 7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7묶음이잖아. 2분의 15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다 뭐라고 해야 되고, 15개를 2개씩 묶으면 7.5묶음이잖아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해도 되고요. 난 찝찝한데? 그러면 이게 7번 곱해지는 거구나. 그리고 가운데 혼자 있는 거 안 묶어지는 게 누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나? A8. 그래서 14번 곱하는 거네. A8 결국 14번에다 한 번 더 곱하니까 몇 번? 제8항을 15번 곱하는 거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이렇게 고부를 짝짓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거. 그 외에 이제 언급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지만 우선 기본적인 것만 하자고요 오늘은. 그래서 등차, 등비, SN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AN 구할 때야 주의하실 게, 최근에 좀 약간 함정을 많이 거는 것 같아. AN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SN에서 뭐 뺀다? 그래서 n-를 빼는데, 이렇게 해서 만든 n에 관한 식은 몇 장부터? 둘째 항부터만 성립한다. 첫째 항은 따로 구해줘야 된다. A1. 그래서 이건 S1 따로. 이렇게. 최근에 많이 정답을 걸고 있으니까 연계 교재에서도 따로 항상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저기 뭐 등비든 등차든 어떤 수열이든 상관이 없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수학적 기납법 이렇게 해가지고 점화식들 쭉 한번 기본 점화식은 체크해 주셔야 되겠는데, 최근 들어서는 점화식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많이 안 나오고 오히려 그 외워서 푸는 점화식들은 잘 안 내고 여러분들 그냥 도형 보고 잡는 점화식, 뭐 수능 특강에서 최근에 풀었던 거 생각하시면 종이 접구, 접구, 반 접구 이렇게 했던 기억나실지 모르겠네. 기억 안 나면 소리였고 뭐 아무튼 그런 거 접구, 반 접구 그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 점화식을 잡는 거, 그런 것들이 나오지, 내가 외우고 있는 점화식을 가지고 외워서 푸는 것들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수능에는. 그러니까는 그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수열의 합, 시그마 계산할 때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네. 시그마 같은 경우는 시그마 여기에 K의 1차식, 2차식, 3차식까지 가능하다. 3차식 이하. 시그마 K는 뭐고요? 2분의 N의 N 플러스 1. 시그마 K제곱은 6분의 N의 N 플러스 2N 플러스 1. 시그마 K 세제곱 거의 안 나오지만, 그래서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제곱,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3차식이 나오면 그렇게까지 커버하시면 되겠고요. 시그마 분수꼴의 시그마가 나오면 뭘 이용한다? 그쵸. 부분분수 변형해서 분수 두 개 뺄셈으로 연결하시는 거고요. 쓱 날아가는데 두 개 아니면 네 개가 남는다. 구별하실 수 있나? 두 개인지 네 개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고, 시그마 루트꼴. 루트가 나와도 역시나 날아가야 돼. 그러면 루트 더하기 루트로 나온다면 유리화해서 루트 빼기 루트, 서로 부호가 다르게. 그래서 루트 안에 걸 보셔야 돼. 이해가 가나? 둘의 차이를 봤을 때 n의 개수와 같은지 다른지. n의 개수와 같으면 두 개 남고, n의 개수와 다르면, 그쵸. 그게 뭐 k의 개수라고 보셔도 되겠고, 네 개 남고, 이렇게 해서 삭삭삭삭 날리시면 된다는 거죠. 그쵸? 예를 들어 볼까? 시그마 이런 거 루트 플러스 루트잖아. 유리화해야 돼. 유리하면 분모 뭐? 분모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K에서 얘 빼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쓸까? 밖으로 빼낼까? 그럼 분자 쪽에는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이렇게 헷갈리면 얘를 들어달라고 그래. 알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니까. 그럼 이 둘의 차이를 보라고. 얼마 차이나? 근호하네. 2. K 개수는 뭔데? 1. 서로 다르네? 다르면 몇 개 남는다?
4개 남는다는 거야. 그래서 부호 보지 마시고요. 작은 쪽에다가 2라고 2를 넣으세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앞쪽에다가 여기다 1 넣으면 1, 2 넣으면 루트 2. 자, n이 끝이죠? n-1을 여기다 넣으세요. 이건가요? 또 n을 넣으세요. 이렇게 4개 남는다고요? 되셨나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되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수열의 합 같은 경우. 그래서 수열의 극한, 단수 계산 문제 3점짜리 나오겠죠. 무한분의 무한꼴 나오면 어떻게 푼다? 최고차항의 계수 B로 수렴한다 라는 거. 무한 마이너스 무한꼴이 나왔을 때는 최근 들어서는 또 함정까지 파는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꼭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무한이 차수가 같은지 보셔야 돼. 차수 앞에 있는 맨 앞에 개수가 같은지 보셔야 돼. 이해가나? 차수도 같고 개수도 동일하면 그때서야 유리화 하시는 거야. 왜? 무한 빼기 무한꼴은 반드시 루트가 있습니다. 루트 없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시험 문제. 루트가 있는 상태인데 유리화를 무조건 하는 게 아니야. 앞뒤가 차수도 같고 개수도 같을 때 하는 것이고요. 그럼 안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놔두면 돼요. 큰 거에 비해서 작은 거 그냥 죽이시면 돼. 이해가나? 뭐 3n, 2n이다 그러면 3n 빼기 2n 그래서 그냥 n이라고 하시면 된다는 거지. 그치? 거기다 유리화하고 있으면 이상해진다고 식이. 그래서 무한 빼기 무한꼴은 유리화해서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최고차항의 계수비 이렇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 함수 극한이니까 똑같으니까 함수 극한까지도 한번 계산 문제를 다뤄보면 수열의 극한은 이렇게 나오지만 함수 극한에서는요 무한 곱하기 0꼴도 나오죠. 그럼 0이 되는 부분이 반드시 항이 2개입니다. 항이 2개. 그러면 항 2개를 통분합니다. 통분한 다음에 이 앞에 거하고 약분합니다. 약분이 안 되면 유리화한 다음에 약분하시면 돼요. 아, 이런 말 기억 못해도 그냥 막 하시면 돼요. 하다 보면 나와요. 그냥 느낌대로 가시면 여러분들이 습득되어 있는 게 있어서 뭐야? 하면서 그냥 알게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통분하고 있고 약분되네? 신기해라. 루트 있네? 유리화나 해볼까? 이러다 보면 걸려들어. 이제 처음 배우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중요하게 다루는 거는 이제 0분의 0꼴이죠. 함수 극한에서 0분의 0꼴이야. 0분의 0꼴 나오면 원래 뭐에서 푼다? 그쵸. 이제 이렇게 나오셔야 돼. 0분의 0꼴이면 뭐 해야 된다 그러면 약분해야 됩니다. 원래 이렇게 배웠지만 고3이잖아. 그냥 로피탈이 그냥. 간단하도 복잡하도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냥 로피탈입니다. 그냥. 0분의 0꼴이니까 분모 분자 미분해서 그냥 뭐 해라? 대입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뭐 3h분의 이거 말고 로피탈 쓰는 거 좀 더 복잡한 거 이름에 0분의 0꼴인가요? 그쵸? 이거만 꼴 맞추기 하겠다고 변형하고 있으면 이상한 거라는 거야. 그냥 바로 해. 그냥 미분해. 분모 미분하면 뭐고? 분자 미분하면 그쵸? 이렇게 겉미분하시고 속미분이 2x 붙고 이건 사라지고 여기다 1 넣자는 거야. 그러면 3분의 2 f' 1 이렇게 빨리 계산하라고 그냥. 0분의 0꼴 나오면 됐죠? 그 다음에 수렴 조건이 기억하셔야 될 텐데 왜냐면 등비어 항넘버를 저 끝으로 보냈을 때 등비 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 근데 이거는 보자마자 이제 범위를 몇 개로 나눈다. 원래 R을 모르면 몇 개? 4개 범위로 나눠서 간다. R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작을 때, 1일 때,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나누셔 가야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수렴할 때는 언제냐는 거죠.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인데 1일 때도 됩니다. 그쵸? 이렇게요. 수렴 조건. 또는 첫째 항이 뭐일 때? 0일 때. 공비와 상관없이 혹시 첫째 항 쪽에 x-2 이런 식으로
미지수로 처리가 돼 있으면 x가 2일 때도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거고. 등비수열 무한히 더하세요. 무한등 미급수 공식 있죠? 1 마이너스 r분의 a. 그건 계산하면 되는 것이고 1 마이너스 r분의 a라는 값을 갖기 위해서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여야 된다. 1의 등호 안 들어간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또는 초항이 0이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제 이게 공비가 x 같은 걸로 미지수 처리되어 있으면 범위를 또 나누셔야 될 거예요. 이거는 그 공비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나눠가지고 접근하셔야 된다 라는 거. 왜? 어제 공비가 A가 0일 때 응. 잘 모르겠어요. 왜? 어떤 거? 이거? 네. 이거? 일단 그냥 첫 장이 0이면 뭘 곱하는지 상관이? 그냥 0이잖아 늘. 끝은 0으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첫 장이 예를 들어 x-3이다 이렇게 나왔으면 공비하고 상관없이 x가 뭐면 3이면 그냥 수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외 조건들 따로 챙기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1-r분의 a 이렇게 나오는 거에 이제 도형문서 하나 나오겠죠? 도형 나오고 계속 줄어드는 도형. 나오세요. 그랬을 때 공비하고 초항 구하시는 거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되겠고요. 네, 무한급수 쪽에서는요. 어떤 일반항을 여러분들이 구했다고 치죠. 그거에 대한 무한급수 계산을 하세요. 그러면 뭘로 바꿔 풉니까? 그쵸? 리미트 시그마로 바꿔 푸는 거죠. 리미트 시그마로 바꾸어서 계산을 한다. 그래서 시그마 계산할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시그마 분수꼴이면 부분분수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슥슥슥 2개 아니면 4개 남겠고요. 시그마 루트꼴도 스스로 날리시면 되겠죠. 그쵸? 시그마 K, 시그마 K제곱, 시그마 K세제곱은 공식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시그마 계산을 하신 후에 리미트 계산 하면 무한분의 무한꼴이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그럼 최고차의 계수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거나 혹은 날라갔던 걸 죽이고 하여튼 극한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그런데 주로 문제에 나온 것들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순간 무한히 더한 것이 5입니다 라고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걸 해석해서 두 가지를 써놓고 시작하셔야 돼요. 수렴한다고? 그러면 AN의 극한값은 얼마겠구나. 그쵸, 0이겠구나 라는 거 하나와, 자, 이게 리미트 시그마라고 쓰기도 하지만 리미트 뭐라고 쓰기도 한다. 이만큼의 SN이어서 리미트 SN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식을 바꿔서 리미트 SN 이게 얼마나? 5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 항넘버도 막 바꾸기도 하겠죠. 여러분한테 SN이 5로 갑니다. 그러면 S N 플러스 1이라든가 아니면 S 2N 이렇게 항넘버를 바꿔도 저 끝으로 보면 다 얼마겠어요? 근데 SN이 5로 가면 항넘버를 하나 올리든 2배를 하든 뭔 상관입니까? 저 끝으로 보내면 다 5겠죠. 그쵸? 이런 것들 하시면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렇게 딱 하나 주면 이 두 개를 이용해서 한 문제 팡 투입해서 푸는 거라고. 이해하셨나? 이게 무한급수겠다. 함수 연속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연속이나 미분 가능성 이런 것들은 잘 알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오시면 도함수 활용하고 정적분 활용 쪽은 아예 유형부터 해가지고 싸그리 다 정리할 생각인데요.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은 활용 파트 총정리입니다. 도함수 활용과 정적분 활용 쪽에 나오는 모든 유형들 다 프린트로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 같이 풀면서 마치 센서 대표 유형 풀듯이, 근데 대표 유형 수준이 아니고 기출 수준이겠죠.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면서 적용시키는 연습을 좀 다음 주에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그냥 기본 개념만 미분 쪽으로 가볼게요. 미분 쪽에서
네, 도함수 활용 쪽에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접선 구하세요. 그러면 바로 설정하실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접선, 그럼 y는 접선 f'(t) x-t 플러스 ft 이렇게 설정하시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게 접점이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접선의 기울기 주면 이거 가지고 t 갖고 하시면 되겠고, 혹은 외부에 한 점이 주어지면 한 점을 여기다 대입해서 푸시면 되겠죠. 주로 이제 외부에 한 점이 나오는 게 나올 텐데, 응? 예를 들어서 3차함수가 이렇게 있는 게 y는 fx고, 자, 외부에 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2,5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접선이 나오겠죠. 접선이 나올 때마다 접점 개수가 나오더라. 이런 거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fx가 뭐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여러분한테 이제 접선 개수가 3개도록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래서 접선 개수가 3개였으면 좋겠습니다. 뭐 등등 이런 것들은 다 접점 개수라고 생각한다. 정확하게 접점의 x좌표 개수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그래서 접점 x좌표를 우리가 보통 t로 잡으니까 이게 뭐다? t의 개수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여기서 그었는데 2,5에서 그었더니 접선이 3개가 나오던데요 라고 한다면 2,5를 이 식에 뭐 하겠다? 대입해야지 성립하겠죠? 그랬을 때 이거는 t가 남아있을 거다. 그럼 t에 관한 마치 3차 방정식으로 남아있을 거다. 3차. 이런 꼴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t가 3개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3차 방정식의 근이 몇 개? 3개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수분해 된다면 인수분해 하셔가지고 근을 3개가 되게끔 만드시면 되겠고, 인수분해 대해서 하나 나왔으면 나머지 2개 존재하기 위해서 판별식 같은 거 이용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혹은 여기에 뭐 K 같은 게 있다. 모르는 게. 그러면 K를 넘겨서 이쪽 그래프를 어떻게 한 다음에 그린 다음에 K 몇 개 만나게 3개 만나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접근하시면 되겠다. 등등 이런 것들이 접선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 fx가 이렇게 있고요. gx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fx하고 gx하고 이렇게 접하는 경우야. 곡선과 곡선이 접한다. 그럼 뭐가 생기냐면 이걸 공통 접선이라고 해. 공통 접선이 생깁니다. 이때 풀이법은 뭔가요? 이 접점의 좌표를 알면 좋고 모르면 뭐라고 쓰고? t라고 쓰고, t를 어디에 넣나? f에 넣나? g에 넣나? 어떻다? 같다. 또 하나 미분해서 f 미분해서 t 넣나? g 미분해서 t 넣나? 접선의 길이 어떻다? 같았다. 이렇게 푸는 거죠. 다만 여러분 수특에도 나와 있습니다. 유제 보시면 유제치고는 좀 어려웠던 유제가 있었어요. 그게 원과 곡선이 접할 때. 수능특강의 유제였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원하고 곡선하고 접하는 그림에 대한 설명이었어. 이해가나요? 그러면 당연히 공통 접선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 원과 곡선이 접합니다라고 대놓고 얘기하지 않기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좀 파악해야 되는. 그러니까 뭐 곡선이 있는데 그 곡선의 접선을 구해봤더니 그 접선이 얘하고도 접하던데 막 이렇게 막 돌려서 얘기했었다고. 거기서 문제에서 정화가 3번인가 질문했다. 근데 모르는 것 같아서 본인이. 아니요, 알아요. 알아요? 마지막 달에 준비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건 접선이라고, 접선은 아까처럼 설정하면 되겠고, 여러분 자 얘하고 좀 풀이법이 다르다고요. 이건 뭐 구해야 된다? 그쵸. 법선 구하셔야 돼. 여기 이렇게. 이 빨간색 선. 그다음 법선 불러볼래? 아까 F'T 이렇게 시작했잖아. 그럼 이거는 이게 바로 기계적으로 설정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어딜 지난다? 원의 중심이 되니까 여기다 원의 중심 탕 대입하면 문제가 풀립니다. 풀이법을 따로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접선은요. 그 다음에 도함수 활용 쪽에서 접선 얘기 말고요. 두 번째, 방정식이든 아니면 부등식이 나올 수 있겠죠.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좌변에도 어떤 식이 있고요, 우변에도 어떤 x에 관한 식이 있어. 자, 이거의 근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근의 개수라고 해석하지 않고, 자, 이 두 그래프의 뭐? 교점 개수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려서 푼다. 이 파트에서는 다. 그러면 fx를 그리고 gx를 따로따로 그리냐? 그럼 너무 빡세다. 적당히 이 등식을 변형한다. 웬만한 우변에 k 같은 상수만 딱 남겨놓고 다 넘긴다든가. 그래서 좌변 그래프 그리시고 우변 그리시고 그래서 만나게끔. 주로 여러분한테 나오는 게 이런 거였습니다. 좌변을 그려봤더니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예요. 우변은 y는 k야. 이렇게 해서 한번 그려보려고 했더니 교점이 3개라는 거야. 근이 3개 나오려면 어디와 어디 사이? 극대값과 극소값 사이에 그으면 되겠다. 뭐 이렇게 그으면 되는 거죠. 이해갔나요? 근데 혹시라도 얘를 그었더니요 교점이 2개 나오던데요. 근이 2개 나옵니다. 그러면 어디? 극대나 극소에 그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극소에 그었다. 여기서 y는 2라는 걸 그었더니요 교점이 2개 나오던데요. 그럼 이렇게 그을 수도 있겠고요. 그쵸? 상황 봐주고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랬을 때 만약에 이걸 fx를 식을 설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다. 여기가 예를 들어서 5다. 그러면 그리고 극대값을 그러면 보통 알려줄 거예요. 극대값이 뭐 예를 들어서 7이다. 이렇게 알려줄 거예요. 그럼 최근에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지. 이게 뭐냐? 얘하고의 연립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식을 설정할 때는. 그럼 fx 빼기 2라는 식이 결국에는 1, 5를 근으로 갔는데 1을 근으로 가니까 x-1, 5를 근으로 가지니까 그치. 근데 접하니까 x-5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는데 최고차는 계수는 모른다. 모르는 걸 얘 극대값 7로 해결할 수 있다. 근데 극대값 구할 때 이걸 미분해서 0이 되는 포인트를 찾으셔도 되겠지만 얘가 지금 몇 등분이 된다? 이렇게 3등분이 되더라.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기억나면 6이라고 할까? 6이라고 하면 안 되네. 7이라고 할까? 이게 7이라고 할까? 7. 이 숫자 좀 편하게.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6이잖아요. 그럼 3등분 하면 2칸씩이니까 여기가 얼마다? 3이겠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구나? F3이 뭐란 얘기구나? 7이구나. 이거 아주 K 해결한 거다. 최근에 이제 수특에도 몇 개 들어있고 수능 완성에도 있는 것 같던데 최근에 왜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최근 트렌드 같은 거니까요. 유행하는 문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등식이 나왔을 때도 이 부등식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러면 fx 그래프를 그리셔야죠. 그래서 fx의 무슨 값? 최소값? 뭐 그게 극소일 때가 많고요. 그게 0보다 크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니까 다 그래프 문제라는 거. 이해했나요? 다만 주의하실 거는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fx 그래프 따로 그리고 gx 그래프 따로 그립니까? 그럼 너무 빡세요. 넘기는 거죠. 넘겨서 fx 빼기 gx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의 식으로 만든 다음에 이게 몇 참수인지 모르겠지만 이 그래프를 그리셔서 x축보다 위에 있끔 만드시는 거야. 다만 넘겨서 풀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렇게 나온다면요 넘길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x가 아니잖아요. x1, x2 포인트가 달라요. 그래서 모든 x1, x2에 대하여 이게 성립한다라고 한다면 넘겨서 풀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못 넘깁니다. 그럼 이게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는 f가 만약 이렇게 되고 g가 이렇게 되면 성립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따로따로 그렸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에서는 이 그림이면 이 식이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x를 잡으려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라인을 잡았을 때 무조건 f가 위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 건데 그렇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똑같은 x 잡는 거 아니거든요. 다른 x를 잡았을 때도 성립하냐고 물어보는 건데 얘를 여기다가 x1 잡아버리고 여기를 x2 잡아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럼 그런 경우에도 다 되려면 이거는 넘겨서 그릴 수는 없고요. 요 f하고 g하고 이렇게 봤을 때 f에서 누구? 제일 작은 값하고 g에서 누구? 제일 큰 값하고 비교했을 때도 이런 식의 성립해야 되니까 이건 그냥 바로 따로따로 그리셔서 이 녀석이 무슨 값? 최소값, 그냥 미니멈. 이 녀석이 무슨 값? 최대값 했을 때 이 것끼리 이렇게 비교하시는 거야. 그쵸? 따로 알아셔야 되겠다. 일단 부등식 쪽 활용이 이런 것이고. 저거 극소 극대로 하는 거 아니죠? 어떤 거?
최대 최소로 하는 건데 최대 최소가 주로 극대 극소가 거의 최대 최소니까 뭐 그렇긴 한데 예외적으로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려보긴 해야지. 그 다음에 활용 쪽에서 얘들아 위치가 나와요. 위치에 관한 식이 T에 관한 식이 나온다고. 뭐 3차식이든 4차식이든 수직선상에서 X좌표를 이야기하는 거야. 수직선상에서 X좌표 위치, 그게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나 T초의 위치 이런 뜻인데요. 이걸 뭐 하면 미분하면 뭐가 된다? 속도가 된다. 그래서 V 이 식을 미분하면 된다. 근데 속도에서 주의하실 거는 속도가 부호가 있더라. 속도가 양수이면 어디로? 그쵸. 양의 방향으로 운동한다. 뭐 이런 얘기고요. 속도가 0보다 작으면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운동 방향을 이야기한다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 방향이 바뀔 때라는 표현이 주로 시험 문제에 잘 나오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보기 중에 분명 하나씩은 있어요. 운동 방향이 바뀔 때를 구하세요. 그러면 우선 속도가 뭐일 때? 0일 때가 후보입니다. 확정이 아니고요. 속도가 0인데 예를 들어서 부호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에 진짜 뿔에서 마로 바뀌었는지, 마에서 뿔로 바뀌었는지, 혹은 0이 되고 나서 다시 뿔에서 뿔로 가버리면 속도 방향이 바뀐 건 아니니까 운동 방향이. 이해하시죠?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뀔 때는 속도가 0인 때 찾고 부호 변화까지 보셔야 된다. 이게 부호 변화까지 있는지. 또 하나, 속도의 절대값 씌우면 뭐다? 그쵸? 그래서 속력이라는 거는 저식 미분해서 뭐 하는 거다? 절대값을 씌운 거다. 이해했나요? 그래서 절대값을 씌웠을 때 얘가 어디서 미분 불가능하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다. 그럼 절대값 함수의 특징, 절대값 D15 올렸을 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은 어디다? X축과의 교점이다. X축과의 교점에서 뾰족해진다. 단 X축과 접하는 점에서는 D15 올려도 뾰족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X축과의 교점 개수를 물어보는 거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실제로 이게 4차다. 그럼 이거 3차로 만들고 3차에 절대값 씌워서 D15 올려보셔야 되는데 D15 올리기 전에 그냥 3차 함수하고 두고 이 X축사의 교점 구하시면 돼. 교점 몇 개인지. 이해 갔나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응용 문제가 많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거의 안 나오긴 하겠지만 가속도를 물어볼 수도 있죠. 가속도는 속도를 다시 뭐 한 거다? 한 번 더 미분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 그래프가 나왔다. 근데 속도를 파악하고 싶다 그러면 위치 그래프 내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인 거고요. 속도 그래프가 주어졌다. 근데 가속도를 물어본다. 그러면 속도 그래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적분적으로 가면요. 여러분한테 속도식을 주겠죠. 그쵸? 속도가 뭐 이렇게 뭐 T초의 속도가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속도를 줄 겁니다. 그러면서 뭘 구하라고 하냐? 위치를 구하라고 하겠죠. 그러면 뭐 T초의 위치, XT, T초의 위치는 어떻게 구한다? 처음 위치. 보통 이걸 쓸 필요는 없죠. 거의 원점으로 주어지니까. 근데 뭐 5에서 출발합니다. 7에서 출발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으면 그 숫자를 찍어 놓고 얼마큼 변화인지 위치의 변화량만큼을 더하셔야죠. 그쵸? 위치의 변화량은 뭐의 정적분? 속도의 정적분이다 라는 개념을 기억하시고 계셔야 되겠네. 그래서 저기 주어진 식 이게 속도식이라면 속도식을 뭐해? 0서부터 어디까지? T초까지 정적분하면 그게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근데 위치의 변화량은 뿔마가 있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면 그 양만큼 오른쪽 간 거고 마이너스면 그 양만큼 왼쪽 간 거죠. 단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고 그러면 뿔마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 표현이 다릅니다. 그때는 부호 다 생략하고 다 더해버리시는 거예요. 움직인 거리는 뭐 이렇게 되는 개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됐죠? 근데 저기서 X형은 뭐예요? 처음 위치. 그렇죠. 원점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0이니까 쓸 필요 없겠고 5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5라고 쓰시면 되겠고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했습니다.